그런 댓글도 제가 어디서 본 것 네. 같은데 아니 이재명식의 기본소득과 네. 기본주택 옛날에 얘기했었던 기본금융 아세요? 그 신용도가 높은 네. 사람이 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 맞아, 그거 있었어요, 맞아. 금리를 맞아. 더 높아야 맞아, 된다. 맞아. 소득이 더 높으니까. 맞아. 뭐 그런 기본금융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좀 경험하지 않았던 반대쪽에 중앙집권적인 네. 어떤 통제 방식이죠. 네네. 시장을 통제하는 네. 듯한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해봤는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쫄아가지고 난리 법석 없다고 너네는 왜 이렇게 선동을 하느냐? 근데 꼭 겪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이런 비슷한 정책들 많이 내가지고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꼭 겪어봐야 아는지 저는 그게 좀 정말 의아하고.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잖아요. 네. 신용도가 높을수록 이자를 정책의 수요가 있으니까 뭐 정책의 이런 걸 수요가 내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는 네.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다시 뭐 우리가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큰 정부를 일단 지향을 하는 게 원래 이제 좌파 측이고 그죠. 맞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우파 측이긴 한데 이재명 정부는 큰데 좀 이상한 정부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큰 거를 좋아하는 거는 맞긴 한데 좀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거를 사실은 뭐 한 십몇 년 동안 이야기해 온 거거든요.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나온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대선 때도 나왔고 그전에도 나왔거든요. 이재명 씨가 지금 삼수죠. 예, 그래서 삼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정책이거든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기에 대한 뭔가 신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잘 모르는데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데 신념만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호텔 경제 되게 잘합니다. 저도 이제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그때 토론을 보고 재밌게 봤던 게 뭐냐 그러면 그 AI에 10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디 투자할 건지 한 3개 정도로 크게 나눠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3개로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보면 25만 원도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100만 원 만들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100만 원 다 주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분기별로 한 25만 원씩 주면 그 계속 꺼들 수 있잖아요. 그걸. 본인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1년 내도록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거하고 1년에 한 번만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25만 원 이렇게 안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게 승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최대한으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걸 딱 계산을 해보면 23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00조도 이게 100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다보면 한 95조나 95조 7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적이에요. 예산을 짜보면. 예산이라는 게 그 100조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지자체 이런 거 작업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100조란 건 뭐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90조 합시다 이랬더니만 90조 뭔가 좀 이상하게 딱 안 떨어진다. 뭐 100조 하자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국회의원만 돼도 알아요. 뭐 예산 짜고 이런 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무슨 99조 7,528만 뭐 이렇게 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짜보면 한 95조 7천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확하게 예산이지. 이게 100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25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이념만 있고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고 경제학 원론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정말 이제 심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현실은 이제 딱 보면 민주당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 그러면 그 이념을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은. 그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임대차 입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진짜 위험하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념과 사회 실험을 현실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냐면 그 왜 김문수 후보나 유시민 의원이나 예전 유시민 전 장관이었죠. 전 장관이나 원래 다 같은 친구였지 않습니까? 심창정 씨도 그렇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거를 잘못된 걸 깨닫고 김문수 후보도 예전에는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 제 자본론 이런 거 책 보고
이런 게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적용이 안 되더라. 적용이 안 되고 이게 틀린 거구나 하면은 바로 이제 돌아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꼭 찍어봐야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거 굳이 안 해도 저는 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용감한 게 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자기가 반성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유시민이라든가 뭐 심상정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 생각이 또 옳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전반적인 민주당의 이제 스탠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거면 빨리 제가 잘못한 거 알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평생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이거를 부정하면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을 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정을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다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할 것 같지 않을까. 네. 자기가 잘못된 거를 자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각하는 순간 자기 삶의 자체가 무너지기 무너지는 때문에 거죠, 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약간 방어 기제식으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현상을 갖고 있는 거로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미 많이 그 세계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유시민 의원 예전에 그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 최근에 얘기했던 게 깜짝 놀랐던 게 GTS ABC 예전 김문수 후보 공약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 훨씬 잘 됐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 이론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 생각이 뭐였냐면 호텔 경제학은 대학원생들이만 가서 배워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면 어디간 경제학 석사. 경제학 석사였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경제학 석사 안 나와도 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후배도 알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찍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는 건데 그리고 틀렸으면은 본인이 틀렸다고 그거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바꿔나는 게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저 역시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저도 잘못했다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용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자기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절대 바뀌지 않으려고 할 거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리 재명이 형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네요. 그럼. 네. 앞에서 우리 최진호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예전에 그 이재호 씨라고 있었어요. 이재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잡혀가지고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선 거를 보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고요. 네. 제 생각은 이제 뭐 상당수의 제 친구들이 대부분 그 나이 또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 사람이라서 저도 항상 나오면 죄송한데 어쨌든 그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전과가 있으니까 취업을 못 해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직장을 못 가져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구조가 흘러가는지 잘 몰라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 한다든지 뭐 출판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돈도 못 벌고 근데 집사람들은 대부분 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먹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내가 내 가정 경제를 책임져 보지 못한 놈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그런 전혀 사회생활을 안 해봤던 사람, 그리고 대부분 만나는 친구들이 뭡니까? 다 그 학생 운동 해가지고 노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니까 본인들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확대 재생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을 때 좌파가 아니면 좌파가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나이 들어 사회생활 했는데도 좌파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는 거는 사회생활을 사실 해본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기껏 한 게 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이러는 거니까요. 그거는 완전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젊었을 때 좌파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젊었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 상황도 있다고 봐요. 저희 이제 80년대 초중반 때는 정말 근데 저도 이제 90년 제가 이제 90년대 그 뒷세대죠. 뒷세대였는데 네, 뒷세대죠. 그 이제 제가 정말 좀 안타까웠던 게 학교 선배가 이제 저도 이제 과대표고 했으니까 하면 이제 학생회장에 있던 이제 MT를 가고 하면은 뭐 부르주아 얘기하고 막 미국을 안쪽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는 말보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말보를 하면 안 펴.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모순이고.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대자보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18 광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저도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 하지만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운동권 선배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한다는 좀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모순적이에요. 예전에 그 쿠바 그 체게바라 있지 않습니까? 체게바라도 보면은 롤렉스 매니아였던 거 아세요? 롤렉스 매니아였어요? 롤렉스. 자본주의 상징 롤렉스 매니아였던 거고. 그러니까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모순적이고 하지만 말은 굉장히 뻔들하게 하는구나. 근데 정작 본인은 돈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권력을 엄청나게 갈구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보면은 말은 되게 뻔지르게 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들 자산 축적은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최근에 요번에 그 공영국 씨 있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 자산이 3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토론할 때 뭐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얘기하는데 본인 자산이 30억 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그럼 정작 그 자산 그 30억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부자들 뺏어서 나눠줄 생각만 하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열심히 사신 분이군요. 네. 근데 네? 열심히 사신 분. 그러니까 열심히 산 거는 뭐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자들 뺏어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작 자산은 본인 30억을 누가 뺏어서 주자고 하면은 본인이 주겠냐는 거죠. 이게 아니, 공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50억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야, 엄청나신 분이에요. 엄청나다. 근데 실거래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로 재산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재산이 10억이에요. 네, 그 양반 10억. 정말 청렴해요. 청렴하게 진짜 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관심 일만 없어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정책은. 근데 이제 그거는 참모들이나 이제 밑에 직원들을 잘 기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심 교수님. 그렇죠. 심 교수님 같은 분은 빨리 해야 돼요. 정책자문위원으로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 부동산 정책자문위원들이 다 그런 약간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S대. 네,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진짜 초급단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 뭐 스텝들이 굉장히 좌파 성향이 짙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좌파로 더 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그건 뭐. 유럽형 복지국가를 꿈꾼다고. 우리는 베네수엘라라고 공격을 하지만 그들은 유럽형 복지국가가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데 모델을 한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워낙 그 인구도 적고 워낙 부자 국가고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사실은 우리 이런 데서 복지로 하면은 당장 망하죠.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재산인 나라에서 다 복지로 퍼주면은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가뜩이나. 주 4.5일째 한답니다. 와. 와, 좋겠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기업 뭡니까? 월급을 깎고 4.5일 하는 거냐? 그렇죠, 아니냐? 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건 뭐 서서히 진행하면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본인들 생각은 월급을 그대로 주면서 4.5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0.5는 누가 메꿔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메꿔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걔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를 회의석상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가끔 들으면 네. 기업을 왜 신경 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하면. 그러니까 기업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허울뿐인 이야기예요. 대부분 뭐 아니 기업을 왜 걱정하냐.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업이 내는데요? 이제 법인세는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기업에 대한 뭐 이런 정책 이런 거는 개념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공영구 후보의 그 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한 7, 80%가 동의할 거예요. 근데 공영구 후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노동자들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니까요. 이게 예방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벌이 사람만 아니라. 처벌하면 뭐 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 이제 수학여행 요새 안 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맞습니다.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사건 사고 나면 그 교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죠. 저 같아도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저도 예전에 그 카페 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손을 댔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병원 가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아, 빨리 접은 게 다행이구나, 진짜. 이런 생각. 아니, 그러면 기업들이 진짜 무서워서 예방이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사장, 대표가 처벌받으면은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다 이제 차명으로 하거나 뭐, 가짜로 하려고 하겠죠. 해외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 주장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민주당 있는 제가 볼 때 한 7, 80%가
그 사람과 그 공영구 그 후보의 그 생각과 아마 일치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초선들은 굉장히 강해요. 좌파적인 되게 성향들이. 강하던데. 예, 초선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예, 그쪽에서 많이 이제 그 스텝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완전 뭐 굉장히 강합니다. 산호맹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집권을 하면 전면으로 나올 거예요. 코인 네. 투자도 잘하던데.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지금 이제 유화정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를 뭐 그렇게 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저도 뭐 예측해서 후랭이 TV에 나와서 많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걸 그죠? 뭐 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그 거래가 그나마 이제 좀 매수세가 좀 뜸한 거는 혹시나거든요. 혹시나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나고. 아,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럼요. 지지율이? 강남에 계신 분들은 야 혹시나 뭐 지금은 여론조사 다 거짓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이제 본인 자산을 어떻게 바꿀 건지 유지할 건지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